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미국 버지니아주 헬리코 카운티 평화로운 오후 시간 집에 있던 제이미 타이슨은 다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자신의 10대 딸을 마주합니다. 총! 그가 총을 갖고 있어. 루시아가 밖에 있어. 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밖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눈물 범벅이 된 딸을 진정시키고 조심히 문을 열어 나간 제이미는 자신의 차고에서 길가로 유유히 걸어가는 한 소년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곤 피범벅이 되어 차고에 쓰러진 딸의 제일 친한 친구 루시아 브레머를 발견합니다. 즉시 911에 신고하고 루시아의 아버지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간절히 딸의 친구를 살리려 했지만 결국 13살의 소녀 루시아는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게 됩니다. 소녀는 모두 9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환한 시간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통해 다음날 경찰은 차고지로부터 1km 이내에 살고 있던 14살의 소년 딜런 윌리엄즈를 체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회수된 9mm 권총과 일치하는 탄피가 딜런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루시아와 딜런은 이전에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에 쓰인 총은 딜런과 같이 사는 후견인의 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루시아는 친구의 집 근처에 있는 가드윈 고등학교 축구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축구 연습을 하던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 그들이 방법을 알려주며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루시아와 친구가 학교를 나설 때 회색 후드가 달린 셔츠와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를 쓴 짙은 피부색의 어린 흑인 남성이 뒤따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산책에 나섰던 레베카의 가족 또한 2명의 소녀와 그 뒤에서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한편 30분 전 딜런은 집에서 총을 만지작거리다 주머니에 챙겨 집을 나섭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자신이 봤던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동영상 장면이 떠오릅니다. 2명의 학교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동급생과 선생님을 향해 난사하는 장면.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드윈 고등학교로 향하는 동안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방과후라 고등학교는 조용했습니다. 잠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니 자신의 또래로 보이는 소녀 2명이 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타깃을 변경했습니다. 소녀들이 학교를 나서자 자신도 일어섰습니다. 거리를 두며 걷다가 소녀들이 한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재빨리 따라잡아 총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순식간에 총구를 손으로 걷어치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딜런은 아쉬웠지만 미처 못 도망친 소녀를 향해 장전한 9발 모두를 쏴버렸습니다. 처음 9개월 동안 이 사건은 소년 법원에서 심리되었으므로 딜런의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 심리가 순회 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용의자 신상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1급 살인, 살인 미수, 학교 총격 위협, 중범죄를 저지르는 총기 사용, 미성년자가 총기를 휘두르고 소지한 경범죄 혐의로 성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딜런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했으며 어머니 또한 2019년 그가 12살일 때 천식으로 사망 후 후견인 리처드 피어스와 함께 빌라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그의 살해 이유, 즉 동기였습니다. 그날 처음 본 소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이유를 물었으나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쉐넌 테일러 검사는 이번 살인의 동기에 대해 딜런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런은 2018년 5월 11살일 때 어머니와 상담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그의 집으로 출동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사탄 클럽에 가입하라고 위협하며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4인치 칼도 소지하고 있어 그에게 임시 구속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쯤 천식을 앓고 있던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8일 전인 3월 18일, 그는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신도 학교 총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딜런을 조사한 신경심리학자 카와자는 그가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건 1년 전인 13살 때부터 누구든 살해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딜런은 카와자와의 인터뷰에서 소녀들의 뒤를 따라갈 때 기분이 좋았고 그녀를 쏜 후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확실히 죽도록 총알을 모두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와자는 말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없고 딜런은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나 동기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는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딜런의 변호사는 그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딜런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재활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딜런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반복하여 말하며 동정심을 구했습니다. 판사가 선고 전 딜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그는 루시아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녀와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쉐넌 테일러 검사는 딜런이 후회를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진정한 사과인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현재 16살인 딜런은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딜런은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머물다가 이후 교정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3살 어린 소녀의 죽음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소녀를 애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으며 항상 밝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웠던 소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